나이가 들수록 사는 집보다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집가, 평수, 인테리어를 따졌지만 나이가 들면 이 집에서 내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노후를 정리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질문이 자주 오갑니다.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병원 근처가 최고야.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또 누군가는 말하죠. 그래도 자식 옆이지.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살맛나. 그 말 모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옆에 살면서도 혼자 밥 한 끼 못 해 먹는다면, 자식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결정짓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내가 걷기 쉬운지, 말걸 사람이 있는지, 도움 요청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어도 충분히 든든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웃과 인사도 나눌 수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늘 눈을 피하게 된다면 그건 아무리 최신식 아파트라도 오히려 외로움만 더 커지는 공간이 됩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밥을 함께 먹지 않아도 다녀오셨어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삶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익숙한 가게나 공공시설이 있는가입니다. 마트, 약국, 시장, 작은 공원. 이것들이 집과 너무 멀면 노년의 삶은 자꾸만 의존 쪽으로 기웁니다. 누가 좀 사다 줘야지. 버스 타려면 너무 힘들어. 그 말이 반복되면 점점 외출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갑니다. 하지만 내 발로 걸어나가서 채소 한 단 사고 잠깐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고 약국에 가서 직접 상담하고 약을 사오는 것. 이런 아주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노인의 자존감과 생활 활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그 집에서 내 하루가 나답게 흘러가는가입니다. 누가 정해준 루틴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밥도 먹고 창문도 열고 이불도 걷고 그렇게 내가 나를 돌보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그 공간이 진짜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는 병원 옆보다, 자식 옆보다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는 집 옆에 살아야 합니다. 그 집이 꼭 새 아파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듯한 집 구조나 고급스러운 마감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생활의 균형과 인간관계의 온기입니다. 예전 상담 중에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했거든요. 처음엔 든든하고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달에 2번도 안 와요. 그 할머니는 아들이 차로 10분 거리 같은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혼자 지내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옆에 사는 게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방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심리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집이 가까워도 자주 다투게 되면 불편함은 배가 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자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집이란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삶의 활동 반경을 얼마나 지켜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활동 반경이란 내가 매일 걷는 거리, 내가 갈 수 있는 가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반경이 좁아지면 마음도 몸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이웃을 만나기보다 TV를 켜게 되고 시장 대신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고 산책 대신 침대에 누워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외로움이 스며들고 의욕이 줄고 건강에도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집 앞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동네, 약국에서 약사와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 조금만 걸으면 작은 공원이 있어 늘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곳,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살아있고 생활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병원 옆보다 생활이 흐르는 길목에 있는 곳을 택해야 합니다. 바로 나가면 작은 슈퍼 하나라도 있고 고개만 돌리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 나를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밥도 한 끼 대충 때우고 문도 잘 안 열게 되는 삶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눈인사를 하고 혼자여도 밥을 차려 먹고 창밖의 바람을 느끼며 내일도 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마음의 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처방입니다. 집이라는 건 벽이 아닌 생활의 흐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가구나 가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억의 구조입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손이 먼저 닿는 그릇의 위치, 아침에 햇살이 먼저 비치는 자리, 커피포트를 올려두는 작은 선반.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리듬이 녹아든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자꾸만 방해받고 어그러질 때 사람은 금세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기억의 구조가 하나씩 깨지는 일이 많습니다. 엄마, 이건 여기 말고 저기에 두면 더 좋아. 아버지, 이건 버려요. 너무 낡았어요. 그런 말들은 도움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과 방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집은 편한데 사람이 불편해. 그 말 속엔 사람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내 공간에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는 안정감은 어떤 동행보다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혼자의 편안함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가끔이라도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동네 교회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이 외롭지 않은 혼자살이의 핵심입니다. 혼자는 괜찮지만 단절된 혼자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합니다. 어떤 집이든 그 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소파에 앉아 해가 바뀌는 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라디오를 들으며 점심을 준비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는 시간. 이런 조용한 흐름이 있는 집이
노년의 집입니다. 병원 옆에 있다고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옆에 있다고 고립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공간에서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에 살아야 할 집은 크거나 새로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번잡하지 않고 내 생활 반경 안에서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낯선 사람과 눈이 자주 마주치지 않더라도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얼굴이 있고 내가 없어지면 요즘 안 보이시네 하고 궁금해할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집이란 결국 내가 하루를 편안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집이 어디든 그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좋은 집입니다. 나이가 들어 집을 옮긴다는 건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정리장 속 그릇, 벽에 걸린 사진, 한밤중에도 익숙한 화장실 불빛,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옮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몸보다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이는 일입니다. 젊을 때야 이사 한 번쯤 가볍게 생각했지만 노년에는 내가 이 집을 떠나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의 물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럴 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구조인가. 노년의 집은 작아도 괜찮지만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현관의 턱이 너무 높거나 복도가 길고 미끄럽거나 방과 화장실 사이 거리가 멀면 그곳은 불안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집 안의 구조만이 아니라 집 밖의 동선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마트까지, 약국이나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거리는 내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일상의 흐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척도입니다. 둘째, 이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공간인가.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신 후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이웃과 말 한마디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웃과의 관계는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쳐 인사 한마디 나누는 사람, 쓰레기 버리다 마주쳐 웃음 짓는 사람, 이런 존재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 많은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작은 모임이 활성화된 동네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노인이 사는 지역의 이웃 밀접도, 즉 관계의 빈도가 수명과 인지기능,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안으로 움츠러들고 생각은 과거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건강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작은 인연이라도 밖에서 말을 나눌 수 있는 구조만 있다면 그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집 내부의 구조만 보지 마시고 그 집이 속한 동네 전체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걷기 편한지, 말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지, 낯선 사람에게도 인사 한마디가 오가는지. 노인의 집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정서적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 울타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집을 옮기는 일이 무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그건 바꿔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덜 아프고 판단이 명확할 때 내 삶의 구조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건 결코 도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에 살아갈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게 최고야. 버스 정류장만 가까우면 돼.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가 좋지.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편리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입니다. 사는 집은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편안함과 불안함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살던 도심 빌라를 정리하고 조금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에 병원도 대형마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그곳에서 훨씬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긴 내가 쉴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나를 기다리는 고양이도 있고 가끔 옆집 할머니가 수박 한 조각 건네줘요. 그분이 말한 건 결국 내 삶이 내 템포로 흘러간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고 밥을 먹고 햇살을 보며 걷고 책을 읽고 졸기도 하는 흐름. 그게 노년의 마음을 정돈해주는 진짜 질서입니다. 반대로 병원 옆새 아파트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문을 열 일이 없는 생활이라면 그 공간은 결코 마음을 회복시키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삶은 속도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멈춤이 반복되면 몸이 먼저 굳고 마음은 더 깊은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은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창밖 풍경이 하루에 한 번은 달라지고 가끔은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고 내가 자주 다니는 작은 습관의 길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노인의 하루를 하루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의 집에는 너무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마음이 비워지고 정리가 돼야 지나온 시간들과도 차분히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몰라서 하고 쌓아둔 이불, 언젠간 쓰겠지 하는 그릇들, 그것들이 때론 집을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짐 가득한 창고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비우면 그 안에 마음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노인의 집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너무 넓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쉬기 좋고 움직이기 편하고 무리 없이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가라앉는 집, 그게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좋은 집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음이 평안할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자식 옆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구는 도시를 떠나 시골의 고요함을 택합니다. 어떤 이는 병원 옆이 든든하다 하고 또 다른 이는 말벗 한 명 있는 동네가 최고라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조건보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아침에 햇살이 잘 들고 물소리 한 번 듣기 좋고 익숙한 이웃과 눈 마주칠 수 있는 동네라면 그건 분명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공간이 필요해지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집은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집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관계의 밀도는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더라도 삶의 의미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편리를 택하더라도 고요함은 남겨야 합니다.
병원과 거리가 조금 멀어도, 자식 집에서 1시간쯤 떨어져 있어도 내가 내 일상을 주도하고 내 감정을 다독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집은 당신의 수명을 지켜주는 공간이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도와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이 지칠 때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건 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 삶의 공간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 집이 나를 품어주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작게 만드는가? 이 동네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말이 줄고 발걸음이 줄어드는가? 이제는 나를 위한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도, 자식의 기대도, 세상의 기준도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집을 고르는 일. 그건 늦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남은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말없이 등을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창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식탁, 가끔 들리는 이웃의 인사소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진짜 좋은 집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길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